정오 종합뉴스. (3월 17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컷오프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젯밤 당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오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고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독자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와 검열, 대북한 수출과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컷오프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젯밤 당 잔류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젯밤 당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지키겠다, 당을 살리겠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구제를 위해 더민주 당사에서 항의 집회를 벌여온 지지자들을 향해선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 제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당을 재건하겠다며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한 김한길 의원이 오늘 야권연대 무산 책임을 진다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문을 내고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집권 세력의 압승이 불러올 끔찍한 상황을 막아내고 동시에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말씀을 줄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속개될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 논의 등을 위한 최고위원 긴급 간담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결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김무성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 발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했던 김 대표의 기자회견이 부적절했다는 이유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원 당규 수호를 위해서 잘못된 공천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김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에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사과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박계 조혜진 의원은 오늘 공천 파동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물론 김무성 대표까지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공천은 역대 어느 공천 과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마구잡이식, 무지막지하고 후안무치한 밀실 공천이자 보복 공천이고 잘못된 공천이라며 우리 정당과 선거의 수준이 30년 후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당직자들, 당원들 만나서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역대 어느 공천 과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마구잡이식, 무지막지한, 후안무치한 그런 밀실 공천이고 또 보복 공천이고 잘못된 공천을 통해서 우리 정당 수준 또 선거 수준, 정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한 30년 뒤로 후퇴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살생부를 가지고 미리 살릴 사람, 죽일 사람을 다 정해놓고 공관이면 들러리로 그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당이 중론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놓은 당헌당규, 공천룰을 다 무시하고 깡그리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공관위원장 한 사람이 살생부 명단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제목을 붙여서 날리면 그게 끝인 막장 공천이 되는 거죠. 막장. 자기 말하는 게 그 새로운 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당이 어떻게 정당입니까? 조 의원은 또 이렇게 공관위와 지도부 권력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당원들에게 배신감을 주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비박연대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동안에 쭉 보면은 오늘 이 새누리당 공천이 이런 막장으로까지 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제지할 당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제지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판으로까지 안 오도록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당의 지도부가 역할을 할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지도부가 자기 기능을 못하고 리더십이 이미 훼손되고 상실된 거죠. 일각에서는 8년 전에 그 친박연대처럼 어떤 강력한 무소속연대가 나오는 건 아니냐. 이번에 이제 저 비박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공관이나 당의 지도부 또 권력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당원들을 배신감 느끼게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야당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4%포인트 하락한 40.7%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9.3%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당은 1.1%포인트 상승한 12.2%, 정의당도 2.1% 오른 7.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중 집계는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4.4%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계획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부좌현 의원이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지역구인 경기 안산 단오늘이 전략 검토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 배제됐고 재심 신청마저 기각됐습니다. 부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은 21명으로 늘어나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된 임내현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여행객의 감염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중동 지역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동 지역 방문자들은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에 상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메르스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국가인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에서 모두 69명이 발생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인 NX텔레콤이 전화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의 가입을 직권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NX텔레콤은 3월 16일 신규 및 번호 이동 가입자부터 음성 발신 통화량이 매월 10분 미만일 경우 직권 해지 처리한다는 문구를 이용 약관에 추가했습니다. 회사는 무통화자와 부정 사용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며 음성 발신 매월 10분은 무료 제공 음성통화 50분 내에서 음성 발신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1개월 연속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실업률은 3.4%로 일본의 3.3%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1개월 동안 일본을 웃던 건 외환위기 여파가 남았던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부진과 대외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최저치인 29만 9천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빚독촉을 위해 물고문 등 폭행까지 한 20대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폭행과 협박을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26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채무자 36살 A모 씨를 물고문을 하는 등 폭행하고 현금 등 290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빚독촉에 시달리던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올해 2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심야 콜버스 운영사 콜버스랩이 서울 택시업계와 손잡고 현대차 15인승 솔라티를 13인승으로 개조해 다음 달 중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심야 택시 부족 현상이 심한 서울 강남과 홍대, 종로, 동대문 권역부터 우선 투입합니다. 요금은 심야 택시의 절반 수준을 목표로 4km까지는 기본 요금 2,000원에서 3,000원을 받고 이후 킬로미터당 600원에서 700원을 받으려는 구상위에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IT 기업 샤오미가 무역 유통업체 여우미와 한국 내 첫 공식 총판 계약을 맺고 국내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오다가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3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2.5도입니다. 이상으로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